안녕하세요. 소동만입니다. 네, C 프로그래밍 기초 4주차 주성문과 디버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차는 일종의 쉬어가는 주차예요. 상당히 쉬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아주 간단합니다. 챕터도 짧아서 이번 주 수업은 좀 짧게 진행되고, 네, 실습도 상당히 쉬울 겁니다. 원래 소스 코드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석을 달아보는 것과 그 다음에 디버깅하는 거 한번 실습해보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문제수도 적고, 네, 내용도 쉬우니까 한 주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네, 학습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4장에서는요, 우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한다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크 코드에다가 소스 코드를 제출을 해도 에러가 나는데, 컴파일 에러가 난다거나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동작을 안 할까라고 확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발 환경을 온라인 GDB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온라인 GDB에서 소스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보면서 그 안에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계산이 잘못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디버깅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다시 열어봤을 때 이 소스 코드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붙여주는 주성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많이 해서 코딩을 딱 보면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심자 레벨에서 소스 코드를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가면서 이 변수의 값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변수의 값이 변화되는 걸 보다가 여기에서 계산이 내가 의도했던 거랑 다르게 계산이 되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소스 코드의 문제점을 수정을 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디버깅이라고 부르는 거는, 네, 네, 버그, 뭐죠? 네, 벌레라는 뜻이죠. 옛날의 프로그래밍은 천공 테이프라고 해서 이렇게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어서, 네,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이걸 컴퓨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안 되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서 붙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멍을 막고 있어서 그 구멍이 인식이 안 됨으로써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어떠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버그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이 버그를 없앴더니 프로그램이 정상 동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디버그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의 어떤 오류를 없애는 과정을 우리는 디버깅 과정이라고 부르고, 이런 디버깅 과정을 위해서는, 네, 다양한 툴들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IDE를 쓰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디버깅 툴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웹에서 코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디버깅 툴들이 없어요. 근데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디버깅 툴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디버깅 툴을 이용을 해서, 네,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디버깅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하실 텐데요. 문제가 발생하는 코드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소스 코드가 막 이렇게 있으면 나 여기가 의심스러워라고 여기다가 빨간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을 우리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을 딱 하다가 여기서 멈춰요. 그 다음부터 한 줄 한 줄 차례차례 실행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버깅 툴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성문과 디버깅 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제 1번. 네. 삼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값을 입력받아서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가로 세로 값을 입력받아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설명을 주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 하면 가로는 3, 세로는 4, 넓이는 10이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 입력에 여기 빠졌네요. 3, 4. 네, 그러면 입력을 3과 4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정수형 변수 with 그 다음에 height를 선언을 하고 결과를 저장하기 위한 result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with와 height를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with 곱하기 height를 result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출력하고 세로 출력하고 넓이 출력하고 with, height, result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과 상관없어 보이는 무언가들이 보이죠. 여기에 보이는 슬래시 2개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보입니다. 얘를 우리는 한 줄 주석이라고 부릅니다. 한 줄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한 줄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주석이 영어로는 코멘트라고 합니다. 코멘트 하죠? 코멘트 하실 거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도 한국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부가적인 어떠한 설명을 붙이고 싶거나 이 소스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알려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단지 이 소스 코드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편하게 소스 코드를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슬래시를 붙이고 뒤에 쓰면은 소스 코드와는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가로 세로의 값을 입력받아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슬래시 슬래시는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는 그 줄의 내용은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그 이후의 모든 문장들은 주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고 그 이유는 주석, 얘가 나오고 그 이유는 주석. 그래서 가로 세로의 값을 위한 변수 초기화, 선언, 넓이의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result 변수 선언. 초기화라는 말은 좀 별로 어울리지 않고 여기에는 선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 값을 입력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서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가로 세로의 길이를 출력한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좀 귀찮지만, 그리고 요거는 소스 코드가 몇 라인 안 되기 때문에 한눈에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나중에 1000줄, 2000줄, 막 3000줄 되는 코드들을 그냥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주석문들이 써져 있으면 소스 코드가 이 부분이 뭐 하는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슬래시는 한 줄만 주석으로 처리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주석 처리는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다가 얘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필요 없어, 근데 남겨두고 싶어 라고 할 때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얘가 전체가 요 라인이 다 주석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잠깐 이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시작하는 애들은 그 줄의 모든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해서 프로그램의 실행과는 무관하다, 프로그램의 실행과 상관없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코드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주석을 달 수도 있는데요. 이번 째 주석은 여러 줄 주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거 이렇게 시작하는 애를 우리는 한 줄 주석이라고 했죠. 얘는 여러 줄 주석입니다. 얘는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혹은 슬래시 별표에서 시작해서 별표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별표 하면 얘로 시작해서 다음 얘가 올 때까지 그 안에 있는 여러 줄의 모든 내용은 다 주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나고, 얘로 시작해서 얘로 끝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줄은 얘로 표현하고 여러 줄은 얘로 표현을 한다. 얘와 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여러 줄 주석입니다. 소스 코드는 동일하지만 주석만 다른 방식으로 다른 소스 코드예요. 여기도 3, 4가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주석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아스테리스크로 표현되는 주석 내용은 주석의 시작 부분인 슬래시 아스테리스크와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그 사이의 모든 부분들을 주석으로 처리를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로 시작해서 얘가 나올 때까지 모든 내용들을 주석으로 인식을 하고 프로그램에 포함을 하지 않고요. 긴 설명이나 여러 줄의 코드를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싶지 않을 때 주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작성하다가 얘가 잘못됐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슬래시 아스테리스크 아스테리스크 슬래시 이렇게 붙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석으로 변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잘못 짰다. 그래서 주석으로 바꾸겠다. 그럼 슬래시 슬래시로 이렇게 한 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프로그램의 설명 이외에도 테스트의 용도나 임시의 용도로 코드를 실행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의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킨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뭘 하는 건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 주석을 다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설명을 이렇게 달아서 프로그램을 제출해 보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 이해하고 설명문만 다시면 됩니다. 자, 예제입니다. 여기 오타네요. 설명에 따라서 아래 코드에 대한 디버깅을 진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스 코드가 주어지면 이 소스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GDB 온라인에서 소스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에 여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앞에 이렇게 빨간 점이 생겨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숫자의 좌측을 클릭하면 이런 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디버그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혹은 단축키로 F8로 되어 있습니다. 그 F8을 이용을 해서 디버그 모드를 실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요 아래쪽에 보면은 스타트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GDB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변수명들이 나오고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창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시면 이런 창에서 여기에서 쭉 실행을 하다가 요 포인트 다음에 여기서 멈춰요. 그리고 현재 변수의 값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컨티뉴를 누르면 한 줄씩 한 줄씩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스텝 5번은 함수가 나오면 함수 바깥으로, 이건 나중에 함수를 배우시면 알 것 같고, 지금은 컨티뉴를 눌러서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보면서 이 창의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컨티뉴 누르고 스텝 오버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값이 어떻게 변하고 최종적으로 값이 어떻게 됐구나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예제가 이 정도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툴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 디버깅 툴을 활용하는 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GDB 온라인에 접속을 했습니다. 하고 C로 설정을 하고요. 필요 없는 것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 int a equal 5 b equal 8 이렇게 하고 a는 a 플러스 2 b는 b 마이너스 4 세미콜론 a는 22 b는 b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출력문이 없으니까 아무 결과도 안 나오고 정상 종료가 됩니다. 그럼 얘를 디버 브레이크 포인트를 여기 한번 걸어 지금 보시는 거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누르면 생기고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여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놓고 네, 여기다 하나 넣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디버그를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퍼스트 타임이다 어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스타트를 딱 누르면 진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딱 멈췄다. 지금 현재 A는 5고 8이다. 아직 얘는 시작 안 했다. 그럼 컨티뉴를 딱 누르면 네, 그 다음 브레이크 포인트로 넘어가죠. 그러면 요거 실행하기 직전의 값은 A는 현재 7이고 왜냐? 5에서 2를 더해줬으니까 8이 7이죠. 그리고 B는 8에서 4를 뺐으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7과 4가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넘어가 보면 여기서 네, 7의 값이 22로 바뀌고 B는 4 곱하기 4 16으로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티뉴 해보면 네, 이렇게 값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산이 잘못됐구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속 컨티뉴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그럼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여기에서 네, 엑시트 치면 네, 큐트 하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디버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디버깅 툴 사용 방법 익혀보시고 주석 따는 방법을 익혀보시면 돼서 네, 오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실습은 주석을 다는 거랑 그 다음에 디버깅 해보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4페이지에 소스 4-1-1과 4-1-2 네, 소스 코드 두 개를 그대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하고 주석 입력해보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 혼자 해보기 한번 주석 다는 거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는 61페이지에 확인학습 1번과 61페이지에 확인학습 2번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수업은 상당히 짧아서 즐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아무쪼록 네, 디쿠 코드에서 여러분들 소스 코드 연습 열심히 하시면서 네, 코딩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